안녕하세요. 소스 자료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정보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을 파헤쳐 볼 건데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와 함께 완전 정복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보호의 목표는 뭔지, 그리고 누가 이걸 책임지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정보 보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딱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데? 라는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냥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해요. 거의 가치 있는 자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 정보 자산이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 같은 시설처럼 눈에 딱 보이는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또 고객 정보 같은 데이터나 우리가 쓰는 앱의 소프트웨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심지어는 이 모든 걸 다루는 인력, 바로 사람까지도 중요한 자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많은 자산들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안에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개인정보가 내 이름, 주소, 사진까지 다 붙어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면 가명정보는 카페에서 주는 진동벨 25번 손님 같은 거예요. 그 번호만 봐서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정보를 살짝 가려서 위험을 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까지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이걸 왜,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정보 보안의 가장 유명한 3가지 기둥이 등장합니다. 정보 보안의 궁극적인 목적, 아주 심플합니다.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직의 핵심 정보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황금률이 있는 거죠. 이걸 정보 보안의 3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기밀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비밀은 비밀로 지킨다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 딱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비밀 일기장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결성입니다. 이건 또 뭐냐? 데이터가 중간에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걸 말해요.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누가 몰래 공 하나를 지어서 10만 원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막는 게 무결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가용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시스템에 딱 접속해서 정보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기밀성과 무결성이 완벽해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사이트가 먹통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디도스 공격이 바로 이 가용성을 마비시키는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 3가지가 정보 보안의 핵심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을까요? 디지털 세계의 수호자들을 만나보시죠.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화이트햇 해커라고 부르는 분들은 나쁜 해커들보다 먼저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서 막는 역할을 하고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에 남은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대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CSIO나 DPO처럼 회사 전체의 보안 전략을 책임지는 높은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 CISO와 DPO 이 두 역할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둘 다 최고 책임자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만약 회사에 큰 해킹 사고가 터졌다. 그럼 CISO는 당장 해커를 막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기술적인 전투를 지휘할 거고요. DPO는
고객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지? 법에 따라서 어떻게 알리고 보상해야 하지? 이런 법적, 절차적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소가 기술총사령관이라면 DPO는 법률 담당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 즉 우리 이야기의 악당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이 화면 정말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죠? 바로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을 때 뜨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컴퓨터의 모든 사진, 문서, 중요한 파일들이 전부 암호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정말 악질적인 디지털 인질극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공격 말고도 공격자들은 우리를 속이는 아주 교묘한 방법들을 씁니다. 피싱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고전적인 수법이고요. 스미싱은 택배 도착했습니다 같은 문자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요즘엔 식당에서 흔히 쓰는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어요. 정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일어나는 공격의 기본 원리는 사실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편지를 주고받는 걸로 생각하면 쉬워요. 남의 편지를 몰래 뜯어보는 게 가로채기, 편지 내용을 바꿔치게 하는 게 변조, 다른 사람인 척 편지를 보내는 게 위조, 그리고 아예 편지가 배갈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차단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공격은 이 네 가지 행동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협이 정말 다양하고 교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무기, 디지털 방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무시무시한 랜섬웨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정답은 아주 기본적인 습관에 있습니다. 첫째, 컴퓨터 프로그램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둘째, 백신 프로그램 꼭 설치하고 꾸준히 검사하기. 셋째, 제일 중요한데요.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자료는 주기적으로 다른 곳에 복사, 즉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주 강력한 전문 보안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 경호팀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 방화벽은 회사 전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정문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고요. EDR은 직원들 개개인의 컴퓨터에 숨어드는 위협을 찾아내는 현장 요원 같은 거예요. 또 DLP는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가 이메일이나 USB를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각자 맡은 구역에서 철통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인 노력 위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법과 규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처럼 데이터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인 규칙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기술적인 방어막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술과 법,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부터 지키는 방법까지 정보 보안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과연 최첨단 기술일까요? 촘촘하게 짜인 법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의 인식과 습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